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오늘,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좀 의외의 시장이었었죠. 근데 뭐, 의외도 아닌 게, 어제 아침에, 뭐, 새벽에 이 시간 정도에서는, 아무런 그런 재료가 없었는데요. 우리장 시작하고, 뭐, 조금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좀, 야, 이거 시장이 조금 무겁다. 조금 좀 오늘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장시작 전에 추가 부양책 얘기가, 장시작 후에, 추가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증시 선물 시장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반응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 어제 쌍끌이로 순매수가 양쪽 시장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뭐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요. 뭐 저 해외 시장 그 분위기에 관해서 그 분위기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시장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뭐 그런데 또 시장 일각에서는 신풍제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금요일 날 주가가 오후장에 장 마감 무렵부터 두들겨 맞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고생을 시킨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죠.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고. 누구나 신풍제약, 신풍제약, 신풍제약 그러면서 뭐 계속 가니까 뭐 그 중간에 운 좋게 잡아서 빠져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하지만 고점에서 만약에 몰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토막 났거든요.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저 밑에 저점에서 자꾸 기다린 투자자라면 금요일 날도 뭐 좀 저 위에서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고점에서 잡은 분들 같은 경우는 못 나오고 그냥 물리신 분들도 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사람 인생사하고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뭐든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또 항상 또 과외군 화를 부르고, 이 영상도 여러분들 어제 제가 어제 아침에요. 이 영상 아침 시황방송 영상을 찍으면서 종목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제 제넥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가끔 가다가 코로나 얘기 나올 때 뭐 이렇게 언뜻 이렇게 몇 번 아침 시황 방송에 좀 얘기를 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어제는 꽤 올랐어요. 그리고 그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저 밑에서 보면 꽤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그쵸. 아침 시황 방송 제가 이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뭐냐 하면 구독자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는데 아침 시황 방송 영상 거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늘긴 늘었는데 아침 시황 방송 조회수가 그렇게 그 구독자 수가 는 것만큼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매일매일 아침 시황 방송에서 종목을 얘기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얼핏 얘기하는 것들, 요런 것들을 잘 좀 보셨다라면,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화두가 되는 그런 날이었잖아요. 빌 게이츠가 뭐 한국이 백신체 선두에 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주말 사이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영상만 봤어도 아마 제넥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아침에 조금 좀 플러스로 시작해서 한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랬다가 오후에 확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떠서 입에다 이렇게 넣어드린 거예요. 떠서 입에다 넣어드렸는데 씻기 싫어서 못 드신 겁니다. 씻기 싫다는 거는 영상 보는 게 뭐 나름대로 사정이야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좀 보셨다면 굉장히 큰 힌트를 얻었을 것 같아요. 뭐 10% 가까이 줬으면 작게 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뭐, 상한가도 있는데, 그러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안 되겠죠. 자, 일단, 저 해외 쪽 뉴스들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나온 그런 뉴스예요. 자, 뭐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오늘 저녁부터 있겠네요. 자, 연준 회의가 있는데 뭐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을 것이다. 뭐 하지만 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뭐 연준이 이번 회의에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그럴 일은 없죠. 그리고 이 항상 연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정정책이 따라줘야 된다. 추가 재정정책,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돌려놨던 그 주인공이죠. 미국 공화당 쪽에서 1조 달러 규모의 5차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요거는 뭐 민주당하고 백악관 뭐 이쪽에서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게 구글 쪽에서 그 코로나19 영향이죠. 재택근무 가능 기간을 당초에는 1월달 내년 초까지였죠. 1월달까지였었는데 이거를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영구토록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이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놨다라는 거, 그게 실감이 가죠.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는 이런 쪽이 클 겁니다. 이런 쪽 산업이 크고 기존의 전통 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미국 모더나에서 무감염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여기다가 또 4억 7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고요. 자, 트럼프가 후지에다가도 저 백신 생산을 위해서 뭐 그 후지 공장에서 백신 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 뭐 그쪽에 후지에도 돈을 지원하겠다라는 자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거는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었습니다. 대형 기술주. 그런데 이 대형 기술주 쪽으로 거품 논란이 좀 있죠. 거품 논란이 좀 있는데, 자, 요거를 조금 좀, 거품 논란에 대해서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완전한 불식은 아니겠지만요. 약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뭐, 대형 IB 증권회사 쪽에서 이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뭐 그런 레포트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IB 쪽 전망치들 같은 경우는 그쵸. 뭐 실적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 정도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테슬라 관련해 갖고 S&P 500 편입이 마냥 호재는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뭐든지 선침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선침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편입이 되게 되면요. 예, 그걸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마스크 찬성에 찬성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자, 백악관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확진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저 해외 증시 움직임들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쪽에서 저 상해는 0.26%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요게 어제 막
또 요것도 난리였었죠.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다가 뭐 이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결국은 0.26% 정도 플러스로 마감됐네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 쪽 같은 경우는 좋았습니다. 다우존스가 0.43% 정도 올라왔고요. S&P 500이 0.74%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1.67%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굉장히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반영한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23%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10분봉을 좀 보면서 미국 시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올라서 출발했죠. 예, 올라서 출발했다가 좀 올라왔다가 또 한번 살짝 뭐 저 시가 수준으로 되돌리는 그 정도의 모습이 나왔다가 뭐 그 이후에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일봉 한번 볼까요? 자, 21평선 자체는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죠. 뭐, 예, 요거 어제도 나스닥 얘기를 하면서 22평선 깨고 내려갔지만 이평선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회복을 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회복하게 된 뭐 주요 원동력은 그거죠. 미국의 부양책. 요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일단 해외 증시 쪽 나스닥 차트만 보기로 하고요.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괜찮은 좋은 수급이었어요, 어제. 자, 개인 투자자들이 2,900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2,996억을 순 매도했네요. 자, 외국인은 1,677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기관도 1,395억을 순 매수했어요. 자, 뭐 요런 현상은 이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게 되면 자, 개인 투자자들이 734억 정도 순매도, 외국인이 855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363억을 순 매수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뭐 똑같이 개인 투자자들 매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시장을 한번 볼까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샀습니다. 자,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2,075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그 전날도 뭐 2,700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뭐 그 전에 목요일 날 5천억 이상 순매도했던 거 요거를 뭐 거의 다 다시 채워 넣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옵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옵션 쪽에서는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18억 정도를 순 매수했고요. 금융투자가 24억 정도를 순 매도했습니다. 자, 뭐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매수, 이 금융투자는 매도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풋옵션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샀나요? 자,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외국인들은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데 조금 배팅을 한 모습이었고요. 어제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옵션은 매도를 했었죠. 풋옵션은 매수를 했으니까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자, 그러면 합성선물 매수 포지션이 되겠죠. 합성선물 매수 포지션은 조금 좀 아랫방향으로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어 라는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수급까지 짚어봤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요. 어제 조금 좀 자, 살짝 어제 마이너스권도 살짝 좀 마이너스권은 없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게 왜 이래 헷갈리게 나오죠? 잠시만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장 초반에 조금 살짝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어요. 살짝 플러스권으로 출발해서 바로 이렇게 양선을 쭉 뽑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요게 미국 쪽에서 그 부양책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은 안 좋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힘이 됐고요. 자, 이 에너지는 중국 시장 시작할 무렵 그때까지 지속이 되게 됩니다. 자, 상당히 좀 강하게 지속이 되다가 중국 시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뭐 이 중국 시장 쪽이 아무래도 좀 뭐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등락을 이렇게 계속 거듭하는 모습이었다가요. 자, 뭐 어제 오후장 들어서는 좀 밀려서 좀 밀린 상태에서 제대로 된 반등을 시도하지 못하고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서 또 마무리를 지어 드려야 되겠죠. 자, 코스피 시장 일봉,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20일 이동평균선, 요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일 이평선 위에서는 그렇게, 물론 뭐, 이게 다 틀려요. 이 시점마다 좀 다 틀려갖고, 무조건 아무 때나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고 시장이 안심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20일 이평선 위쪽에 있다라는 게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시장이에요. 자, 지금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은 2184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보였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2200포인트라는 그동안 계속 여기 계속해서 저항선 역할을 했었죠. 2200포인트가. 자, 여기서 뚫었다가 밀리고, 그리고 여기서 뚫었다가 밀리고, 또 뭐 장중에 뚫었다 밀리고 막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저항선 역할을 하던 그 지수대를 뚫고 나서 지지선 역할이 어제 확인이 한번 됐죠. 자, 엊그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2200 근처에서 끝났죠. 근데 해외 시장, 미국 시장마저 좀 빠지면서 야, 이거 붕괴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약간 있었는데요. 자, 그걸 불식시키고 어제 2200포인트를 지지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조금 좀 수급이 꼬이거나 분위기가 조금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들이 좀 있죠. 뭐 미중 간의 갈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것들 이번 주 실적 발표도 있고, 자, 그런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조금 실망감을 주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설령 2200포인트를 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2200포인트 위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데 서두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뭐 신풍제약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잘못 매수를 했으면요, 그냥 이거는 멘탈이 탈탈 털리죠. 멘탈이 탈탈 털리고 두 번 다시 주식 투자해서 뭐 좀 이 자신감을 얻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 밑에서 쌀 때 사야 돼요. 자, 가는 게 더 간다. 자, 위에 올라간 거 쫓아가서 잡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 밑에서 게을르다거나 아니면 또 그런 거를 밑에서 좀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종목을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을 찾은 게 그런 거예요. 뭐 쭉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잡아서 뭐 조금 먹으면 기분 좋다. 뭐 깨지면 또 크게 깨지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투자 습관입니다. 그것도 따라간 거 잡아서 몇 번 뭐 조그만 수익이라도 이렇게 내보면
또 그게 재밌어져요. 그런 재미가 들면 잘못하면 크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올라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종목을 찾는 거, 그게 투자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